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 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오늘도 멤버분께서 댓글이 있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댓글을 읽어볼게요. 트럼프도 지난 대선 부정선거로 졌고 한국도 부정선거로 좌파 친중 매국노들이 국회를 장악했습니다. 대통령이 부정선거 수사하려고 계엄령을 선포하다 탄핵 위기에 몰렸습니다. 탄핵되면 한국은 홍콩처럼 중국 공산당 자치령이 됩니다. 한국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널리 한국 상황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댓글을 주셨습니다. 제 생각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 합법성?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와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할 때 계엄령을 발동할 권한을 가집니다. 헌법 제77조 주요 내용, 비상계엄 국가 비상사태 시 발동 가능하며 군사적 필요를 포함한 공공질서 유지가 목적입니다. 발동 요건 외국의 침략, 내란, 기타 중대한 사유로 헌정질서가 심각히 훼손될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통제와 제한 계엄령 발동 후에는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국회는 이를 철회할 권한이 있습니다. 합법성 요건 충족 여부, 계엄령이 발동되려면 헌정 질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실질적으로 존재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판단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인정됩니다.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계엄령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계엄령 유지 안 되면 그것으로 상황 종료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세력들은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공수처의 체포 권한 문제를 이야기해봅시다.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 및 부정부패를 수사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관련 법은 공수처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치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으로 규정됩니다. 공수처의 권한 범위.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 검사, 고위공직자 등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범죄 수사를 담당합니다. 다만 공수처는 내란죄, 외환죄와 같은 특정 헌법적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현직인 경우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따라 재임 중에는 일반 형사소추 대상이 아닙니다. 체포 권한의 한계. 공수처법에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 처분에 관한 권한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존합니다. 특히 내란죄와 같은 헌법적 중대범죄는 공수처의 법적 관할권 밖입니다.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집행하려면 국회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통한 직위 해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 시도는 그 자체가 정당한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스스로 자진 출석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 무효와 공수처 해산을 외쳐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이 긴급 상황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정치적 무관심에서 깨어나 이념적 각성과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응원을 해주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을 지지하며 체포와 관련된 사건을 부당하다고 이해하고 주장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싸우고 있다는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탄핵과 체포에 대한 강한 반대를 해야 합니다. 탄핵은 국민의 뜻에 반하며 민주당과 공수처를 비판해야 합니다. 대통령 체포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매우 부정적인 사건입니다.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혹시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대로 끝난다면 대한민국의 운명이 매우 부정적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면 한국은 홍콩처럼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지대한 영향을 받는 국가가 돼버릴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희망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 취임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나 지지 여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강경한 대북 정책을 선호한다는 공통점이 있어 협력의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지도자 간 개인적 관계뿐만 아니라 국가적 이해관계와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려해야 할 주요 요인. 트럼프의 대북 정책 방향.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톱다운 방식으로 대북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만약 재취임 후에도 유사한 방식의 외교를 추구한다면 한국의 대북 정책과 긴밀한 조율이 필요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강경한 대북 정책이 트럼프의 외교 방향과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미동맹 강화 여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력히 요구하며 동맹 관계에 대해 비용 중심의 접근을 보였습니다. 재취임 시에도 비슷한 접근을 취할 경우 한국과의 관계가 긴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강력한 한미동맹을 지지하기 때문에 트럼프와의 공조가 강화될 여지도 있습니다. 개인적 친밀도와 외교적 스타일. 트럼프는 상대 지도자와의 개인적 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개인적 관계가 긍정적으로 형성된다면 트럼프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트럼프는 자신의 우선순위와 미국의 이익을 기준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더라도 한국의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윤석열 정부와 트럼프는 모두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통의 목표가 있다면 협력이 강화될 수 있지만 트럼프의 외교 전략이 한국에 추가적인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제적 정세.
북한의 도발이나 한반도 정세의 변화는 한미 간 협력을 강화하거나 갈등을 초래할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재취임하면 미국의 외교 정책이 다시 트럼프 특유의 독특한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윤석열 정부와의 협력 방식을 재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론, 트럼프가 취임한다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통점 보수적 성향, 강경, 대북 정책으로 인해 협력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정책 우선순위와 외교, 스타일, 그리고 국제 정세에 따라 관계의 구체적인 양상이 결정될 것입니다. 트럼프가 윤석열 대통령을 전적으로 지지할지는 미국의 국익과 정책적 목표가 어떻게 설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취임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한국의 IMF와 같은 경제 위기가 도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의 경제 정책과 국제 무역 접근 방식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한국 경제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트럼프 재임 시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분석한 견해입니다. 1.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한국. 트럼프는 재임 시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추진하며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웠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를 재협상하여 한국에 더 불리한 조건을 요구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재취임하면 한국의 수출 의존 산업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강화되면 한국 경제가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대미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심화시켰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중 간 갈등이 재점화되면 한국 기업들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외환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달러 강세 및 금융시장 압박. 트럼프는 취임 시 미국 내 금리 정책에 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의 정책이 경제 성장을 최우선으로 둔다면 달러 강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달러 강세는 한국의 외환 시장과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외화 부채 부담이 증가할 경우 금융시장의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한국 경제의 구조적 안정성. 현재 한국 경제는 IMF 외환위기 당시보다 훨씬 더 견고한 외환 보유고와 금융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은 외환 보유고가 고갈되고 대외 부채가 급증한 상태였습니다. 현재는 안정된 외환 보유고와 견고한 금융 정책으로 과거와 같은 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5. 한미동맹 및 안보 환경. 트럼프는 재임 중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며 한국 정부에 상당한 부담을 가했습니다. 재취임 시에도 비슷한 요구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경제적 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견해. 트럼프 재취임이 한국에 직접적으로 IMF 수준의 경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그의 보호무역주의, 미중 갈등의 심화,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이 한국 경제에 간접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IMF 시기보다 구조적으로 더 강해졌지만 국제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경제무역 정책이 예상치 못한 충격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 경제의 안정성은 국내 정책의 대응력과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취소되는 것이 중요하며 실패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동맹에 대한 결정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이 올 것은 뻔합니다. 바로 달러가 더 오를 것이고 원화 가치는 폭락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원화 가치가 폭락할 가능성에 대비하려면 개인과 기업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통해 위험을 분산시키고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1. 외화 자산 분산. 달러, 유로, 엔화 등 강세 통화로의 환전. 안정성이 높은 외화를 보유하여 원화 가치 하락 시 구매력을 유지. 특히 달러와 엔화를 추천합니다. 유로화는 유럽 내 불안으로 인해 조금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외화 예금 계좌 개설 국내 은행이나 외국계 은행의 외화 예금을 활용하세요. 달러 통장 만들 것을 추천합니다. 외화 채권 투자 안정적인 외화 수익을 얻기 위해 미국 국채에 투자하세요. 투자에 대한 권유가 아니라 제 생각을 말한 것일 뿐입니다. 투자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이 금, 은과 같은 실물 자산. 금과 은 구입금은 변동성이 낮고 인플레이션과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한 안전 자산으로 평가됨. 귀금속 ETF 금이나 은을 실물로 소유하지 않아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 3. 부동산 투자. 안정적인 지역의 부동산 구매 원화 가치 하락 시 부동산의 실질 가치가 유지되거나 상승하는 경우가 많음. 해외 부동산 투자 외화 자산으로 보유하면서 원화 가치 하락에 대응. 4. 주식 및 펀드 투자. 글로벌 주식, 미국, 유럽, 일본 등 안정적인 시장에 투자. 원자재 관련 주식 원유, 천연가스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은 원화 약세 상황에서 상승 가능성이 큼. 외화로 표시된 ETF 외화 강세를 활용하는 투자. 투자에 대한 권유가 아니라 제 생각을 말한 것일 뿐입니다. 투자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4.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디지털 자산 통화 가치 하락에 대비한 대안적 자산으로 주목받지만 변동성이 크므로 신중히 접근하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리플 XRP를 추천합니다. 투자에 대한 권유가 아니라 제 생각을 말한 것일 뿐입니다. 투자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여 외화 보유 효과를 얻음. 투자에 대한 권유가 아니라 제 생각을 말한 것일 뿐입니다. 투자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6. 외환 해지. 환율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외환 해지 상품 선물환, 옵션 등 파생 상품 활용. 외환 해지 펀드 투자 전문 투자자들이 운용하는 펀드를 활용. 7. 다양한 수입원 확보. 외화 수입 창출 해외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업이나 프리랜스 활동, 다국적 기업에서의 취업 외화 기반의 급여를 받을 수 있음. 8. 필수 생활비와 자산 관리. 생필품 사전 구매 장기 보관 가능한 생필품과 비상 물품을 미리 구입해 가격 상승에 대비 부채 관리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이자율이 오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채를 줄이거나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 9. 비상 대비 자금 확보. 유동성 높은 자산 보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대비해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보유. 비상금 계좌 유지 여러 통화로 분산된 비상금 계좌를 마련. 10. 경제 및 환율 변화 감시. 환율 및 경제 지표 주시, 달러원 환율, 외환 보유고, 금리 등 주요 지표를 꾸준히 모니터링. 경제 위기 전문가 조언 경제 전문가의 분석과 조언에 귀 기울이고 변화에 신속히 대응. 11. 재정 및 투자 포트폴리오 점검. 분산 투자 전략 강화 모든 자산을 원화에 의존하지 않고 다변화. 장기적인 계획 수립 단기적 손실보다는 장기적 안정성을 고려한 전략 수립. 이와 같은 방법들은 원화 가치 폭락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개인의 재정 상황과 위험 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제가 한 말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면 심플하게 절하면 가진 원화를 모두 털어버리고 최소한의 생활비만 원화로 남기고 달러 통장 만들고 달러도 지금부터 수입을 저축하고 리플 XRP에 투자할 것 같네요. 그리고 미국 주식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도 하면서 주식으로 돈 벌 것 같네요. 제가 추천하는 주식은 엔비디아, 테슬라, 팔란티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인공지능을 많이 공부해서 이런 주식들의 치고 빠지는 타이밍을 매우 잘 알아요. 미국 주식 잘 모르는 분들은 S&P 500을 추천합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투자에 대한 권유가 아니라 제 생각을 말한 것일 뿐입니다. 투자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제가 지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본 영상은 표현의 자유가 미국 헌법으로 보장되는 미국 영토 안에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